네, 안녕하세요. 박계성입니다. 좀 전까지 비가 오더니 그쳤네요. 네, 이번 자바 웹 프로그래밍 어드밴스드 수업에서는 하나의 서비스를 제가 계속해서 만들어 가면서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과정을 보면 여러분들이 평상시 강의를 통해서 보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사실 강의를 통해서 지식을 전달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과정 속에서 배우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그 과정을 동영상에 담으려고 노력할 테니까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배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아니죠. 제가 앞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한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작은 걸로 시작해서 점점 키워 나갈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수업에서 다뤄야 할 기술들을 하나씩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사항을 분석한 다음에 JDK 버전을 최근에 업그레이드한 8.0 버전으로 설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클립스가 최근에 4.4 버전이 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클립스 4.4 버전으로 설치하는 과정과 간단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앞으로 만들어갈 서비스는 1단계로 정말 간단한 사용자 관리 시스템. 말은 거창하죠. 근데 그렇게 거창한 시스템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만들어 봤을 법한 회원가입, 사용자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이메일을 입력받는 회원가입 기능이 있고요. 회원가입을 했기 때문에 뭐가 있겠습니까? 로그인 기능이 있겠죠. 그래서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이 기능까지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은 자바 기반의 개발 환경을 어떻게 세팅하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스프링 MVC를 적용하는 과정, 디펜던시 인젝션에 대한 개념, 스프링에서 디펜던시 인젝션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런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구사항 분석은 끝났고요. 참 쉽죠.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만들 시스템의 모습은 뭐냐? 제가 뭔가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가장 많이 만들면서 유지보수했던 슬립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슬립 커뮤니티의 Q&A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마지막 목표입니다.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이 뒤에 얼마나 많은 기술들이 녹아 있는지 이 과정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JDK 버전을 설치할 건데 JDK 8 버전을 만약 그 현재 여러분들이 설치되어 있는 버전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터미널로 접근한 다음에 자바 버전 들어가면 여기 자바 버전이 나오죠. 자바 버전이 만약에 1.8.0 버전이면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요. 만약에 1.8.0보다 낮은 버전이라면 다음 과정을 통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2기들을 대상으로 동영상을 촬영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JDK 설치하는 부분을 그 저희 동영상 강의를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2014년 2학기에 프로그래밍 언어인 자바에 가서 보시면 JDK
설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이 부분을 참고해서 JDK를 8.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과정까지 완료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정말 쉽네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이클립스도 이미 설치. 안녕하세요, 박교단입니다. 네, 제가 원래 최초 계획은 이클립스의 J2 버전, 최신 버전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스프링 플러그인을 설치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스프링 툴 슈트라는 놈을 이용해서 이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툴 슈트를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이게 좀 더 무거워서 좀 더 가벼운 환경에서 개발을 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이슈가 있어서 급하게 스프링 툴 슈트로 변경을 했습니다. 앞에 진행했던 과정은 먼저 스프링 툴 슈트를 설치하려면 스프링 툴 슈트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툴즈에 스프링이라고 나오고요. 이렇게 이동을 하면 스프링 툴 슈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다운로드 하지 마시고 전체 버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버전 중에 사실은 이클립스 4.4 기반으로 하려고 했는데 스프링 툴 슈트가 현재 마일스톤 1이라서 4.3.2 버전 기반으로 하겠습니다. 클릭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JDK 버전이 32비트냐 64비트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저는 64비트 버전이라서 64비트 버전에 해당하는 파일을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DMG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도 있고요. 타르.gzip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도 있어요. 저는 타르.gzip 파일을 다운로드 한 다음에 압축을 푸는 방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가 끝난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다운로드가 끝나면 제가 현재 다운로드 받은 디렉토리는 다운로드거든요. 터미널에서 다운로드로 가보시면 이렇게 스프링 툴 슈트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압축을 풀고 싶은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저는 제 작업 공간인 여기로 이동을 하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워크스페이스에 JW 이렇게 가면 앞에 보면 제가 J2 버전으로 설치했던 흔적이 있죠. 압축을 풀려면 타르 -xvf 옵션을 사용해서 압축을 풀면 이런 식으로 압축이 풀립니다. 이 파일을 파인더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제가 압축을 푼 디렉토리는 JWP 워크스페이스에 STS 번들, 그 다음에 STS 3.5.1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제가 프로젝트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꿀게요. 그런 다음에 이 STS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프로그램이 열리고요. 여러분들이 작업할 워크스페이스 공간을 바꿔주십시오. 저는 넥스트 워크스페이스에 JWP 워크스페이스에 워크스페이스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으면 모든 STS 설정이 끝났습니다. 스프링 기반으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스프링 툴 시트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거는 스프링 설정 파일이나 스프링 관련된 지원하는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스프링 툴 시트가 약간 무겁긴 하지만 많이 활용하고 있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설치는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작업 목록에서 이걸 분리하지 않아서 설치까지만 끝났네요. 그러면 다음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클립스를 처음 설치한 다음에 반드시 하는 설정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코딩에 대한 설정을 먼저 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이클립스의 환경 설정으로 가셔서 제너럴에 워크스페이스로 가면 디폴트 인코딩이 맥 같은 경우 UTF-8로 설정되어 있거나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UTF-8로 기본 인코딩을 바꾸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환경 같은 경우에도 UTF-8로 인코딩을 바꾼 다음에 개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 하는 게 폰트와 폰트 크기를 바꿔요. 그래서 폰트로 검색을 하시면 컬러즈 앤 폰트가 나옵니다. 여기에 베이직에 폰트를 가시면 제가 원하는 폰트 크기 저는 14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체는 나눔 코딩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됐는지 설정이 잘 됐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OK 하면 정상적으로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다음에 그 다음 설정으로 이클립스가 상당히 느리잖아요. 그래서 성능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몇 가지 추가적인 작업을 합니다. 그 작업 목록을 모아놓은 게 어디에 있느냐? 물론 좋은 문서들이 많지만 슬립에도 그 내용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슬립 위키를 가시면 여기 보면 이클립스 성능 개선 최적화라는 페이지가 있고요. 아니면 저 페이지가 안 보이면 검색으로 이클립스 성능 정도 치시면 이클립스 성능 최적화라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설정을 통해서 이클립스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요. 첫 번째로 eclipse.ini 파일을 찾아서 다음과 같은 설정을 하면 성능이 상당히 빨라집니다. 여기에 보이는 메모리는 여러분들의 노트북 상태에 따라서 더 줄이거나 하시면 돼요. 뭐 256도 많이 쓰고요. 이클립스 맥에서 eclipse.ini 파일은 자, 이클립스를 실행하는 이쪽으로 오셔서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패키지 내용 보기로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패키지 내용 보기로 들어가서 컨텐츠 맥 OSS로 가시면 여기에 eclipse.ini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을 열어서 여기 보이는 설정 중에 몇 가지를 설정하시면 이클립스가 좀 더 빠르게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들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같이 해볼게요. 자, 여기 폴딩 자바에 보면 enable 폴딩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이 일정 부분의 성능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폴딩으로 검색을 하면 자바에 폴딩이 있죠. 이 부분을 체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성능을 많이 잡아먹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밸리데이션 체크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발생해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이 모든 밸리데이터를 그냥 끄고 씁니다. 뭐 여러분들에 따라서 여기서 하나씩 설정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끄고 씁니다. 그래서 개발하는데 큰 무리는 없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문서를 참고해서 몇 가지 기능들을 해제하면 그래도 이클립스를 쓸 때 좀 더 쾌적한 상태에서 개발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트북 성능이 더 좋아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래도 이클립스의 이런 부분을 설정을 함으로 인해서 좀 더 쾌적한 상태에서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설정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을 이클립스에서 이제 퍼스펙티브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퍼스펙티브를 이동할 수 있죠. 지금 같은 경우 자바 2라는 퍼스펙티브가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 저는 자바라는 퍼스펙티브를 기본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저는 퍼스펙티브를 우측 상단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선호에 의해서 왼쪽 상단에 놓고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 텍스트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리고 저는 자바 2 퍼스펙티브를 쓰지 않기 때문에 아예 클로즈를 하고 자바 퍼스펙티브에서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최적의 작업 환경을 만든 다음에 개발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강의에 이어서 이 프로젝트를 서비스할 GitHub 공간을 하나 만들 거고요. GitHub 공간을 만든 다음에 이클립스와 GitHub을 연동을 하고 저희 슬립 서비스에 대한 뼈대가 되는 뼈대 프로젝트를 만드는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